안녕하십니까.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섭식 장애 중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 즉 식욕이 부진하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음식과 체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예. 음식을 음식에 대해서 많이 먹기도 하지만 또 토해버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체중이 증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극도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런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신 분은 몸이 아주 바싹 말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투명하고 뼈와 피부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밀착돼서 그 사이에 지방이나 근육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정도로 말라 있어요. 그래서 몸매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와 함께 또 폭식도 합니다. 폭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 아주 엄청나게 하죠. 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아우 배부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생각해 본다면, 라면 5개 있는 번들이 있잖아요. 5개짜리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다 끓여서 먹고 토하고, 심지어 또 위장이나 어디에 남아 있을까봐 이제 하제, 설사약 같은 거나 이런 것까지 복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이 소화되거나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하고, 또 극단적인 체중을 조절하는 행동을 이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보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제 문제 이면에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비가 오거나 이제 백야 현상, 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돼서 밤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또 긴 날과 또 백야라서 잠이 또 못 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자체나 국가 단위에서 섭식장애의 이제 폭식이나 이제 극단적인 이제 식욕 부진증을 위해서 센터, 치료 센터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그 캐나다 같은 데는 아주 만연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진단 기준 보면 나이와 키에 비해서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한다. 뭐 키가 뭐 몇 센치에서 뭐 110을 빼면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표준 체중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이하죠. 그리고 그 이하의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만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뭐 하는 얘기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항상 살찌어서 비만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바싹 마른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체형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의 이제 그 섭식장애 중에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심정지에 의해서 돌연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고, 구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이제 식도에 정맥이 터져서 출혈 때문에 뭐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정지 되는 이유는 심장 기능이나 이런 것이 무척 약해지는데요. 영양 흡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토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심근육이 생존을 위해서 소모시킨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식을 극단적으로 할 때 몸은 기존에 저장해 있던 내장 지방, 피하 지방, 그 다음에 최후의 근섬유를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서 소모시켜서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제 식욕 부진증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심장 근육이 소모가 돼서 아주 얇다 그래요. 그래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일단은 이제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나 이런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그 원인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누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막 고친다, 뭔가 조절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섭식장애라는 것이.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저항, 2차적 저항, 여러 가지 저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치료나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이제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심리 상담사나 최면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하여튼 심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원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식욕 부진증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찾아보고 그 문제를 심리 상담 기법 또는 최면 심리 상담에서 이제 처리함으로써 예, 안정감 있는 수준의 예, 적절한 어떤 수준에서 섭식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유지함으로써 예,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